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이제 주가가 3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두 달 만에 4배가 올랐습니다. 엄청난 상승 보여줬고 바로 올 초 들어서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7만 원대까지 하락, 그리고 이후로는 현재까지 7만 원대 이 하방 지지 라인을 잘 지켜주는 와중에 등락을 좀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이 다시 한번 나오면서 11만 원대까지 올라가긴 했으나 다시 한번 원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주가 다시 한번 좀 반등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서 예측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여러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죠.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면서 보유해 나가셔야 될지, 투자 기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자, 그리고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이 충분히 많은 구간인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 물려 계신 분들도 평단 관리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평단 관리하면서 물타기 진행하면서 자, 앞으로 탈출 혹은 익절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도 신규 진입 관점에서 지금 충분히 들어갈 만한 구간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팔았고요. 외국인이 샀습니다. 다만 최근에 스탠스의 변화가 좀 있죠. 개인은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됐고,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조정은 이렇게 좀 외국인과 기관이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170, 200, 300, 400, 500, 1200. 자,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올해 매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전년 대비 2배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급격한 상승 흐름은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치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자가 오랜 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자, 뭐 한번 적자가 줄어들었다 다시 깊어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작년까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었고 올해는 드디어 전년 대비 개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흑자 전환이 될지 적자가 지속이 될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수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에. 자,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영업이익이 좀 잡힐 것으로 보여지네요. 500 정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큰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반등하는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자,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적자, 올해부터는 흑자 전환이 일단은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면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1분기까지만 볼게요. 1분기는 뭐 마이너스 45억에서 마이너스 69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더 눌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1분기는 좋지 못한 실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특히나 하반기 가면서는 이제 실적이 아무래도 크게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 140. 자, 과거에는 조금 높았어요. 다시 내려오면서 89, 40대까지 내려왔고, 최근에는 한 자릿수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올해는 굉장히 낮은 수치 보여주면서 부채 걱정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자,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ROE도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폭을 줄여오면서 올해부터는 플러스 전환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건 내년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 자, EPS도 어쨌든 올해는 그냥 플러스 전환에만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수치는 좀 아쉬워요. 자, 그리고 배당을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과거에도 배당을 하지 않았고 올해도 일단은 배당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당연히 적자기 때문에 배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올해도 어쨌든 뭐 실적이 나더라도 흑자가 전환이 되더라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배당은 당분간은 없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5100배, PBR 11.74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사실 지금 뭐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고평가예요. 고평가인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우리가 주가 재평가를 좀 들어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은 뭐 합병 이슈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합병 이슈도 그렇고 그 외에 전반적인 로봇 관련 재료도 상당히 지금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심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하반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반영했을 때는 이제 약간의 저평가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싼 구간이다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한 이슈죠. 뭐 두산이 많이 좀 욕을 먹고 있는 이유기도 한데 이번 합병 이슈입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 두산그룹은 건설 기계를 생산하는 두산 밥캣과 협동 로봇 시장에 진출한 두산 로보틱스를 사업적으로 결합하기 위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였던 두산 밥캣을 인적 분할을 해서 이 두산 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서 두산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밥캣의 지분 승계 등을 통해 이 북미 및 유럽 지역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딜러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선진 시장에서의 성장을 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이번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입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결과적으로 이번 지배구조 개편하는 두산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좋은 상황이지만 제일 이제 수혜를 많이 본 건 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두산 밥캣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희석이 되는 대신 두산 재벌가만 어마어마하게 수혜를 받는 구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양아치다 뭐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 이제 두산의 입장이 됐고요. 자, 뭐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뉴스긴 하지만 제일 아쉬운 건 이제 두산 밥캣 주주분들이 열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두산 그룹 내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두산 밥캣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와 매출만 비교를 해봐도 183배가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적정 합병 비율이 이번에 96대 4가 사실 적정인데 진행이 된 건 49대 51이 됐죠. 그러니까 거의 동일시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 비율이 그렇게 결정이 되면서 두 기업 가치를 사실상 뭐 거의 동일하게 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두산에서 자본시장법의 최대치를 좀 악용한 거다. 이렇게 지금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두산 그리고 참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당 쪽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뭐 차입금 이런 부담을 좀 덜어낸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밥캣이 열받는 입장 그리고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가 웃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됐고요. 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반기 쪽 보시게 되면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지역 매출 성장세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제 북미 지역에서 가파른 성장세는 1분기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1분기 두산 로보틱스 매출 비중은 북미가 어쨌든 32% 그리고 유럽이 18%로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북미는 전년 동기 대비 79.4% 상승했고요. 유럽은 반면에 47.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쪽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많이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개선 관련해서. 자, 그리고 이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H 시리즈 공급 물량이 회복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팔레타이징에 특화된 P 시리즈 출시 등을 통해서 외형 성장이 더욱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북미 파트너 업체와 협의 중인 이 솔루션 공급으로 하반기 북미양 매출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제 라겔. 요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요 업체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아울러서 팔레타이징, 커피 모듈, 그리고 아이스크림 등 고객사 편의에 맞춰 이 턴키로 제공하는 솔루션 사업의 매출 확대도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중간 SI 업체 없이 시스템 구축까지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높은 마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재료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내용밖에 없고요. 지금 뭐 어쨌든 이번 합병도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괜찮은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짧게 보시는 분들은 비추 드리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들은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엔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좋은 가격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가격대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좀 보실 분들만 한해서 좀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보단 조금 중장기로 멀리 보실 분들에겐 오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일단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자, 그래서 이 10만 원 왜 이렇게 짧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은 최소 중장기 그리고 장기 초장기로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는 종목인 만큼 이제 목표 주가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설정은 안 하도록 할 거고요. 당연히 전고점 위에까지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목표 주가 잡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굉장히 길게 볼 거기 때문에 다만 이 10만 원 설정한 거는 여러분들 뭐 혹시라도 나는 요 종목 길게 보기 싫다. 적당히 먹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만 딱 먹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기 이하로 짧게 다소 짧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까지만 보라고 이제 설정해 드린 라인입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그래도 요 종목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물려 계신 분들 자, 사실상 뭐 별거 없어요. 그냥 10만 원 라인 요거 하나만 보면 돼요. 10만 원 라인 밑에만 맞춰주시면 뭐 만사 오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위에 계신 분들, 10만 원 위에 계신 분들만 10만 원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 이미 평단이 10만 원 밑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물타기 하지 마시고 계속 보유만 하세요. 비중 불리지 마시고 어차피 평단 관리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큰 걱정은 없는 두산 로보틱스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막 크게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 그리고 물론 장이 좀 살아나야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로봇 관련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게 맞다. 현재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조금 꾸준하게 좀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관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